진흙이 튀었다. 민수의 얼굴까지 진흙이 튀었다. 야, 최민수. 아직도 그런 꼴이냐? 한심해서 진짜. 종민이 코웃음을 쳤다. 옆에 있던 여자가 비웃으며 민수를 훑었다. 야, 민수야. 고무신 신냐? 촌놈 티 좀 그만 내라. 진짜 토 나온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주먹이 덜덜 떨렸다. 이를 악물었다. 참아야 했다. 스스로 수천 번 다짐했으니까. 여기는 민수가 태어난 곳, 그리고 버려진 곳. 민수에게 이곳은 상처와 조롱만을 안겨준 지옥이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다. 난폭한 아버지, 고된 노동에 찌든 어머니. 깨끗한 옷 한 벌 가져본 적 없었다. 새 운동화도 가져본 적 없었다. 민수를 사람들은 무시했다.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거지 새끼, 냄새난다. 쟤랑은 어울리지 마라. 하교길엔 돌멩이를 맞았다. 급식 시간엔 킥킥거림이 들렸다. 체육 시간엔 일부러 넘어뜨렸다. 종민과 마을 아이들. 민수야, 커서 뭐 될 것 같냐?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겠지. 잔인한 예언. 아무렇지 않게 퍼부어댔다. 민수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었다.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았다. 기어코 이 동네를 밟아버리겠다. 20살. 민수는 돈 한 푼 없이 떠났다. 어디 기어가나 보자. 서울 가서 거지라도 되려나? 비웃음을 등에 지고 버스에 올랐다. 텅 빈 좌석. 그곳에 앉자 눈물이 쏟아졌다. 반드시 보여줄 거야. 서울. 어둡고 거친 도시. 세상은 냉정했다. 민수에게 돌아온 건 무시뿐이었다. 학벌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백도 없었다. 술집 주방 설거지. 공사장 인부. 편의점 야간 알바. 폐지 줍기. 민수는 뭐든 했다. 손톱 밑은 항상 검었다. 몸은 먼지에 절어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이까짓 것쯤이야. 죽어도 그 동네로는 안 돌아가. 민수는 버텼다. 악으로 버텼다. 어느 날 공사장 휴게실. 민수는 기사를 봤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무자본 창업 성공 스토리. 민수의 눈이 번쩍 떴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수는 스마트폰을 붙잡았다. 영어는 서툴렀다. 구글 번역기를 돌리고 또 돌렸다. 가능해. 가능해. 나도 할 수 있어.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맺혔다. 그래도 닿지 않았다. 형광등 하나 깜빡이는 고시원 방. 허름한 그 방 안. 민수는 처음으로 꿈을 꿨다. 저 새끼 또 폰 잡고 있네. 영어는커녕 한글도 못 읽는 주제에. 공사장 인부들이 수군거렸다. 민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골문 손바닥으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하루 3시간 자면서 읽고 또 읽었다.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 쏟아지는 야유. 조롱 섞인 눈길. 차가운 무시. 그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성공. 딱 한 단어만 맴돌았다. 작은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했다. 자본금은 단돈 5만 원. 이것도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민수는 진심이었다.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마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코드와 비즈니스 책을 읽었다. 머리는 항상 무거웠다. 눈은 늘 충혈됐다. 그래도 민수는 미친 듯이 버텼다. 첫 창업. 당연히 망했다. 허접하네. 이걸 돈 받고 팔겠다고? 인터넷에서 받은 악플 세례. 수십 번, 수백 번 욕을 먹었다. 하지만 민수는 무너지지 않았다. 망하는 것도 경험이야.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두 번째 창업. 조금 나았다. 그래도 역시 실패였다. 돈은커녕 빚만 늘어갔다. 휴대폰 요금도 밀렸다. 고시원 주인에게 쫓겨나기 직전. 민수는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창업. 그게 시작이었다. 민수는 틈새 시장을 찾았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신경 쓰지 않는 시장. 남들이 눈길도 안 주는 분야. 이거다. 감이 왔다. 온몸의 전율이 일었다. 민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업을 키웠다. 1년, 2년, 3년. 고통은 여전했지만 민수는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기적처럼 첫 번째 수익.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다. 입금 950달러. 손이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됐어. 드디어 됐어. 민수는 고개를 숙여 엉엉 울었다. 창피함도 체면도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민수의 인생은 급변했다. 수익은 2배, 3배로 불어났다. 소규모 팀을 꾸리고 법인도 세웠다.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민수는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이다.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민수는 더 큰 무대를 바라봤다. 해외로 나간다. 한국? 좁다. 세계로 가야 한다. 민수는 영어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었다. 하루 5시간씩 영어 뉴스, 팟캐스트를 듣고 따라했다. 말을 더듬어도 좋았다. 틀려도 좋았다. 나는 CEO가 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그리고 결국 민수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했다. 황당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창업 5년 만에 민수는 글로벌 스타트업 CEO가 됐다. 시가총액 수천억 원. 가난한 시골 청년에서 해외 기업 CEO로. 그렇게 민수는 운명을 완전히 뒤집었다. 어느 날 민수의 메일함에 낯선 초대장이 도착했다. 꽃피는 마을 초중고 동창회 초대. 민수는 잠시 멍해졌다. 꽃피는 마을? 거길. 왜?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다.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거지 새끼. 냄새나. 꺼져라. 들려오는 조롱들. 그때의 냄새, 그때의 공기. 모두가 다시 살아났다. 민수는 초대장을 끄적끄적 읽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동창회한다. 꼭 와라. 작성자는 종민이었다. 그 종민. 민수를 발로 차고 비웃던 놈.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초대장 밑에는 몇몇 이름이 보였다. 서연, 진수, 지혜. 모두가 민수를 무시하고 괄시했던 자들. 민수는 한참을 초대장만 바라봤다. 가슴속 어딘가가 들끓었다. 복수심? 그보다도 억울함이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죽을 힘으로 버텼는데. 생각할수록 심장이 쿵쿵거렸다. 민수는 결심했다. 좋아, 가주지. 하지만 예전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민수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최고급 수트, 맞춤 구두, 명품 시계.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걸쳤다. 외모도 완벽하게 다듬었다. 헬스장에서 다져진 탄탄한 몸.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 거울 앞에 선 민수는 과거의 거지 새끼가 아니었다. 이제 너희가 고개를 숙일 차례야. 동창회 장소는 근처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었다. 마을 놈들이 그런 데서 모임을 할 줄은 몰랐다. 민수는 웃었다. 돈은 좀 벌었나 보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어떤 번지르르한 외관도 민수가 가진 것에는 비할 수 없었다. 동창회 날 민수는 차에서 내렸다. 반짝이는 외제차. 도심을 가르는 엔진 소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순간 모든 시선이 쏠렸다. 누구야? 와, 잘생겼다. 헉, 차봤어? 수군거림이 쏟아졌다. 그들 속에서 종민이 민수를 발견했다. 저기, 최민수? 종민은 눈을 껌뻑였다.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민수는 느릿하게 걸었다. 그리고 종민 앞에 섰다. 오랜만이다, 종민아. 단단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종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다. 오랜만이다. 입이 바짝 마른 듯 혀를 제대로 놀리지 못했다. 그런 종민을 보며 민수는 담담히 웃었다. 잘 지냈냐? 종민은 헛기침을 하며 허둥댔다. 그럭저럭. 민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곧 민수의 시계로, 구두로, 수트로 옮겨갔다. 야, 최민수. 차 뭐 타고 온 거야? 아까 그 차, 네 거야?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지혜도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다. 헐, 진짜? 완전 대박인데? 민수는 미소만 지었다. 응, 그냥 타는 거지. 담담한 한마디. 하지만 그 말에 애써 태연한 척하던 종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런데 민수야, 너 지금 뭐하냐? 종민이 일부러 능청스럽게 물었다.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어. 민수가 대답했다. 종민은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어디? 무슨 회사? 다른 동창들도 귀를 쫑긋 세웠다. 민수는 천천히 말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지금은 시가총액 대략 4천억 정도.
레스토랑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 입을 벌리고 얼어붙었다. 하하, 야. 농담 심하다. 종민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야, 농담 아니야. 민수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검색해볼래? 내 이름 치면 바로 나와. 종민은 식은땀을 흘렸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검색창에 최민수를 입력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기사들. 한국 출신, 실리콘밸리 신화. 최민수 CEO, 유니콘 기업 탄생. 가난을 딛고 세계를 뒤흔든 남자. 서연의 손이 떨렸다. 헐, 진짜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까지 민수를 무시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민수야, 나 기억하지? 우리 어릴 때 친했잖아. 지혜가 부끄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우리 같은 마을 출신인데 반갑다. 진수도 낄낄대며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그들을 빤히 쳐다봤다. 그들의 얼굴에 묻어나는 위선. 필요할 땐 친구인 척? 씁쓸한 웃음이 터질 뻔했다. 민수는 침착하게 천천히 말했다. 응, 기억나지. 어릴 때 나 발로 차던 것도. 지혜와 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종민은 황급히 나섰다. 야야, 그건 어릴 때 장난이지. 지나간 일 갖고 그러냐?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민수의 눈은 웃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제 지나간 사람들하고는 엮일 생각 없어. 정확하고 단호한 목소리. 순간 종민의 얼굴이 확 굳었다. 뭐야 너? 민수는 종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다. 앞으로는 내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민수는 돌아섰다. 깊고 묵직한 구두 소리만 레스토랑을 울렸다. 종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말 한마디 못했다. 민수가 떠난 레스토랑. 남겨진 사람들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다. 아, 진짜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진수는 헛웃음만 터뜨렸다. 종민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씨, 저 자식이 우리를 엿먹였어. 종민은 분노에 차중얼거렸다. 지혜가 소리 죽여 말했다. 우리가 좀 심하게 하긴 했었지. 서연은 고개를 떨궜다. 그땐 그냥 장난이었는데. 민수를 무시하던 그 순간들.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워했다. 하지만 지금 최민수 글로벌 CEO. 이 한 문장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동창회 단톡방은 아수라장이 됐다. 야야, 최민수랑 친한 척 좀 해봐. 혹시 투자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진수도 거들었다. 그렇지, 우리 마을 출신이라면 좀 봐주겠지. 하지만 민수는 답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민수는 단톡방을 읽지도 않았다.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종민은 더 초조해졌다. 자신은 마을에서 나름 잘 나가는 줄 알았다. 조그만 부동산 사무소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으스댔다.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이다.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인다. 그런데 그 터줏대감 따위가 지금 최민수 앞에서는 티끌이었다. 종민은 견딜 수 없었다. 안 되겠다. 민수 찾아가야겠다. 며칠 뒤 종민은 민수가 머무는 호텔을 수소문했다. 도시 한복판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입구부터 위압감이 느껴졌다. 종민은 쫄았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들어갔다. 최민수 씨 방 찾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깍듯이 답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은 사생활 보호 요청을 하셨습니다. 종민은 당황했다. 야, 나 친구야. 친구라고. 직원은 미소만 지었다. 죄송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쭈뼛거리던 종민.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민수가 서 있었다. 검정 수트, 반짝이는 구두, 단단한 어깨.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민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외국인 남자와 여자들이 줄줄이 따라왔다. 그들은 민수를 중심으로 벽처럼 움직였다. 민수는 종민을 쓱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종민을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다. 야, 민수야. 나 종민이야. 종민이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종민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로비에 퍼지는 수군거림. 누구야 저 사람? 쪽팔리게 왜 저래? 종민은 고개를 떨궜다. 씨. 입술을 깨물며 서서히 로비를 빠져나갔다. 허탈감과 분노, 수치심과 절망, 모든 감정이 뒤엉켜 종민을 짓눌렀다. 종민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동네를 떠돌았다. 최민수, 저 새끼만 아니었으면 입에서 새어나오는 건 한숨과 저주뿐이었다. 부동산도 망했다. 투자했던 땅이 뻥튀기였던 것. 사기를 당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 집도 차도 다 날아갔다. 씨. 종민은 망가진 얼굴로 구석진 골목에 주저앉았다. 전화기는 끊겼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다. 다들 떠났다.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도왔을 텐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쟤 옛날에 최민수 괴롭힌 놈 아니야? 그런 인간 도와줄 필요 있어? 수군거림, 찬바람처럼 차가운 시선. 종민은 고개를 떨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민수한테 잘할 걸.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종민은 술병을 들고 민수의 SNS를 기웃거렸다. 화려한 연설 무대, 외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CEO로서 환호받는 민수. 저게 최민수라고? 종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현실 같지 않았다. 악몽 같았다. 그때였다. SNS 알림창에 새로운 글이 떠올랐다. 최민수 CEO, 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고향 개발 사업에 참여 예정. 종민의 눈이 번쩍 뜨였다. 고향? 기사 내용을 읽고 나서 종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민수는 꽃피는 마을 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요 부동산은 민수재단이 매입 중이었다. 즉, 종민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땅. 그 모든 것들이 민수 손아귀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씨. 종민은 욕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손 쓸 방법이 없었다. 그 어떤 힘도 백도 민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며칠 뒤 민수 재단 직원들이 동네에 들이닥쳤다. 깔끔한 정장 차림, 꼼꼼한 체크리스트. 이 지역은 모두 매입 대상입니다. 거주자는 순차적으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종민은 달려갔다. 야, 나 여기서 평생 살았어. 나 쫓아낼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종민은 절망했다. 이 동네, 자신의 세상, 자신의 모든 것, 그 모든 게 민수 손아귀에 들어갔다. 종민은 알아버렸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종민은 매일 밤 술에 취해 울부짖었다. 왜 나만 이렇게 돼야 해? 텅 빈 방, 부서진 가구, 깨진 거울.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어느 날 종민은 결심했다. 민수 찾아가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종민은 민수가 있는 본사 건물을 찾아갔다. 초대형 오피스 빌딩. 반짝이는 유리 외벽. 허허. 종민은 초라한 자신을 한숨 쉬며 내려다봤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호원들이 가로막았다. 어디를 가시죠?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종민은 머리를 조아렸다. 나 민수랑 친한 사람이야. 부탁이야. 꼭 좀 만나게 해줘. 경호원은 냉정했다. 민수 대표님은 개인적인 면담을 받지 않습니다. 종민은 무릎을 꿇었다. 진짜였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제발 나 좀 만나게 해줘. 목이 메어왔다. 서글픈 목소리, 바닥을 뚫을 듯한 절박함. 하지만 경호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결국 종민은 쫓겨났다. 로비 바닥에 흙발자국만 남긴 채. 그날 밤 종민은 민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종민은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은 끝내 꺼져 있었다. 그때 문득 마을 단톡방에 새 소식이 올라왔다. 최민수 대표 마을 문화센터 설립 예정. 모든 비용 민수 대표 사비로 지원.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민수야, 역시 대단하다. 우리가 괜히 미워했던 것 같아. 지혜도 한숨 쉬었다. 우린 그냥 질투한 거였지 뭐.
종민은 손톱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질투? 그딴 걸로 사람을 짓밟았냐? 민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흙탕물 튀던 운동화, 비웃던 얼굴들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다. 종민은 피눈물을 삼켰다. 나는 그를 이길 수 없어. 영원히. 몇 달 후 꽃피는 마을 광장에 웅장한 새 건물이 들어섰다. 최민수 문화센터. 누가 봐도 압도적이었다. 문화센터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 과거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서연과 지혜는 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다른 동창들도 몰려들었다. 아, 여기 민수가 지은 거야? 자비로 다 했대. 와, 대박이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민수가 등장했다. 환호성과 박수,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다. 하지만 민수는 서늘하게 웃을 뿐이었다. 여러분, 이곳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부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민수의 말에 서연이 눈물을 훔쳤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야, 고마워. 종민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운동화, 구겨진 재킷, 초라한 몰골. 그는 감히 민수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다. 민수의 눈이 잠시 종민을 스쳤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가운 시선. 그리고 이내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종민은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걸 깨달았다. 용서는 없다. 민수는 단상에 섰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어떤 고통도, 어떤 상처도 결국은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나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다. 민수의 말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의 선언이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과거는 잊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폭발적인 박수. 민수는 단단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거칠었던 과거, 지옥 같던 시간들, 모든 상처를 껴안고 그는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반면 종민은 고개를 떨궜다. 마치 무너진 폐허 속 한 조각처럼. 바람만이 종민의 헝클어진 머리를 스쳤다. 광장은 축제처럼 환했다. 하지만 종민에게는 끝나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슴 뛰는 이야기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반전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